문제 한 2개 정도를 풀어보게 하고 그리고 일과 에너지를 더해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먼저 봅시다. 네, 시작합니다. 76쪽에 일과 에너지. 여러분 이 단어는 일단 스스로가 그 경각심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역학 단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그 취약점이 되는 단원 중에 하나야. 그래서 수능 아니면 1년 뭐 수험 준비를 하면서 또 역학을 공부하면서 물리 공부하면서 역학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니? 그럼 여기를 어렵다 하신 분들이 물리 공부를 좀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만만하게 봐요. 1은 fs. 그 다음에 인율은 시간분의 1, 힘 곱하기 속력. 위치 에너지는 mg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제곱. 역학 에너지는 둘의 합. 역학 보조는 일정. 끝. 이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 못 풀죠. 그건 뭐냐면 정확한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갖다가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나오더라도 뭔가 찝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이게 이제 하나하나 세상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뒤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자, 먼저 하나하나 보는데 일과 에너지의 이 06강 일과 에너지 단에다가 별표 5개 치세요. 그 큰 대단원 제목에다가.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뭐 100개 쳐도 돼요. 너무 여기를 간단히 그냥 공식 몇 개 될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나가는데 먼저 1은 힘과 거리 곱이라 그러죠. 자, 먼저 1은 벡터 해줘야 돼. 바로바로 1은 벡터 스칼라요? 스칼라 맞아요. 힘은 벡터 스칼라요? 벡터 맞습니다. 이렇게 표시되겠지? S는 벡터 스칼라요? 벡터 스칼라 뭐니? 벡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칼라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거기 1은 힘 곱하기 거리 위에다가 그 1번 제목에 위치 벡터라고 써놓으세요. 위치 벡터. 공부하다가 어떤 그 의구심이 생기냐면 물론 문제에 무슨 벡터니 스칼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지만 공부하다가 어떤 의구심이 생기냐면 선생님 이상합니다. 운동량 있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운동량은 벡터 스칼라예요. 벡터다. 벡터. 속도는 벡터 스칼라예요. 벡터다. 벡터. 질량은 벡터 스칼라야. 스칼라야. 큰 선생님 이상합니다. 여기는 스칼라하고 벡터를 곱했더니 벡터가 나왔는데 1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을 때 요거는 벡터인데 거리 스칼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는 또 스칼라 나옵니까? 그죠? 왜 여기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동거리라고 우리가 칭하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건 거리가 아니라 이동거리가 아니라 위치 벡터예요. 위치 변화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와 벡터 곱이 스칼라가 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한 1분 동안 얼른 수학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역시 인상 쓰지 말고 듣기만 합니다. 스칼라와 스칼라의 곱은 당연히 스칼라가 돼요. 스칼라와 벡터의 곱은 이런 예를 보아서 결국 뭐예요? 이거는 벡터가 된답니다. 근데 벡터와 벡터의 곱은요. 스칼라가 돼요. 이 벡터 곱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A 벡터와 B 벡터를 곱하는 여기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건데 하나는 도트 곱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크로스 곱이라는 게 있어요. 인상 쓰지 마. 여기서 혹시 수학 시간에 그래요. 강한 수학이니까 혹시 내적, 외적 이런 얘기 들어보면 손 들어봐요. 하죠.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건데 이 내적, 외적 그런 용어 필요 없고 일단 곱에는 도트 곱이 있고 크로스 곱이 있는데 도트 곱은 뭐냐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갖다 이렇게 도트 곱하면서 규칙이 뭐가 되는 거냐면 AB 코사인 세라가 돼요. 들어본 적 있지? 있다고 해줘. 그 다음에 A 크로스 B는 뭐냐면 이거는 AB 사인 세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크로스 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사이각을 세라라고 그러고 요거 사이각을 세라라고 그러고 크로스 곱은 이제 A부터니까 요렇게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축에 관련된 얘기를 꺼낼 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표현 안 좋죠? 표정 안 좋아? 이거는 뭐 할 때 이런 게 쓰이냐면 수학에서는 밑도 끝도 이렇게 하죠. 수학에서도 어떤 그 실생활 예 같은 거 얘기하나요? 강하잖아 여기. 자, 어떤 얘기가 물리에서 표현되는 거냐면 저 문 같은 거 이렇게 돌 때 그 회전할 때 이렇게 문 회전축에 대한 얘기 있죠? 토크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문하고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 토크라는 게 있어요. 자, 표정 안 좋아지네. 이 토크라는 것은 물리 1에도 물리 2에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학에 들어가면 있는 건데 이거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정 다시 풀으시고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A에서 B로 이렇게 정사형을 내려요. 그래서 요가
그래서 이 스칼라량과 이 스칼라량의 곱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가 도트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럼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 사실은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왔어요. 이거는 뭐 할 때 썼냐면 이건 알 거야. 중3 때. 이 F가 10N이야. 2m 끌려와. 바다에 마찰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그럼 이때 요 F가 한 일은 요각을 60도로 했을 때 F가 한 일은 20주려 하나? 아니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었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맞아. 요 힘에 대한 요쪽 얘가 이렇게 위치 변화가 생기죠? 이 위치 벡터에 대한 요쪽 성분 요걸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F 곱하면 뭐가 되나요? 코사인 60이죠? 그래서 F 코사인 60이 얼마야? 5N이 나오죠. 그래서 몇 줄에 했다는 거야? 10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은 요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힘은 위치 변화한 쪽으로 기여한 그 힘의 크기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1은 F 도트 S 위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옳은 표현이에요.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리의 언어가 뭐라 그랬어? 수학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쓸 땐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뭐라 해서 지금까지 1은 흰 곱하기 거리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안 쓸 바에는 어떻게 쓰는 게 정확하다? FS 코사인스라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많이 봤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사실 옳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는. 거의 크로스로 써놨지만 이건 그냥 교과서 이렇게 됐으니까 1은 흰 곱하기 거리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트라고 분명 써준 게 옳은 표현이 되는 거고 요거는 위치 벡터를 얘기한다는 것. 그 다음 FS 코사인스라. 알겠죠? 꼭 명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왼쪽에 1은 FS 코사인스 나왔죠? 그 다음에 밑줄 한번 쳐놔. 1은 FS 코사인스라. 자, 요거 하는지 봐두시 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은 벡터야 스칼라야? 1의 양은 스칼라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이제 진행을 하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라 말을 표현을 붙인 거는 1이 벡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 스칼라인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일 거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붙이는 거니까 이제 그때 가서 확인하는 걸 하고 자 일단 요거는 이제 몰라도 돼. 알아도 일단 자 됐고 그 다음 이제 일률 얘기합시다. 일률. 자 일률 P는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파워는 힘이 아니라 그랬죠. 파워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일률입니다. 물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파워맨 이러면서 얘 힘센 파워맨 이런 얘기하는데 파워맨은 힘센 사람이 아니라 능률 좋은 사람. 그러니까 머슴 같은 사람은 파워맨 하는 거 원래. 그러니까 포스가 너의 포스가 대단하다. 이럴 때 이 힘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거고 파워는 물리에서 뭘 얘기한다? 바로 일률을 얘기한다. 그래서 파워는 바로 시간분의 한 일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일을 좀 더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뭘 나타내? V를 나타내죠. 요걸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명세의 고딩인데 뭐 3초 동안 600줄이라 한다 몇 아트니 이런 얘기 안 묻겠죠. 바로 요 과정을 묻는 겁니다. 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됐지만 칼큘해 놓고 요 사이에 이걸 좀 써놓으세요. 이 과정의 생각거리가 실제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거라는 걸 명심해. 요거. 그래서 요거에 관한 물음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제 예제라고 단어 써놓은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물체 하나 있고요. 술에 추가했단 말이에요. 이 그림 많이 나왔었죠, 그지? 가스톱을 취할 때 뭐 한 개 뭐 있다고도 했었고, 그 다음 마찰력 얘기할 때 요 시험에 나왔었죠? 이번에 또 난데없이 이런 글이 나왔는데 마찰 무시하는데요. 난데없이 일률에 관한 물음이야. 시간에 따라서 일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 자체. 시간에 따라서 일률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항상 일과 일률에 관한 물음이 나오면요. 정의부터 시작하세요. 일률. 일률은 시간분의 한 일. 근데 무슨 뭐 시간이 있고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자체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FS.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바로 뭐죠? V죠. 자, 이제 봐봐. 여러분 지금 이것 자체는 힘이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힘이 일정한 거죠. 바로 요 추의 중력회가 이 전체의 힘으로서 일정한 거죠. 맞죠? 힘이 일정합니다. 힘이 일정할 때에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등 가스 운동하게 되겠지. VTF가 어떻게 나타나나?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거죠. 보니까 정의를 딱 뒤져보니까 힘은 일정한 상태에서 요 V하고 일률이 무슨 관계되나? 비례 관계죠. 그러므로 시간에 따른 일률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어요?
됐어? 응? 이거야. 자, 그 다음. 문제에 따라서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문제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일정하고 이거에 따라서 인류를 찾는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말로만 할게. 어떤 물체가 등속으로 움직여?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인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등속으로 움직여? 그럼 얘가 일정하잖아. 그럼 뒤지는 거야. 뭐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연관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 또 힘에 따른 걸 찾아내면 인류를 답변해내는 것이야. 알았죠? 그거 확인해 놓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1 에너지 정리 3번. 이거 드디어 나왔어. 1 에너지 정리. 지금까지 여러분들 은연중에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제 1 에너지 정리가 뭔지 알 거예요. 봐줍니다. 에너지의 뜻이 뭐라 했어요? 에너지의 뜻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화학시간, 화학에너지. 생물시간, 생물에너지. 물리시간에는 물리에너지가 아니라 역학이란 무슨 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라면 전기에너지. 파동이라면 파동에너지. 물리는 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물리에너지 이런 말 안 씁니다. 구체적으로 다 있어요. 화학에너지.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운동에너지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뜻이건 운동에너지의 뜻이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운동에너지의 정의야. 그래서 정의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만약에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 그럼 나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증가하는 거지. 내가 외부로 일을 해. 그럼 나의 운동이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지. 이거를 정리한 것이 바로 무슨 정리다? 1. 에너지 정리다 해서 이걸 지금까지 몇 번 많이 다뤘을 거야. 그죠? 자, 이제 캐치 쾅쾅. 별표 2개 칩니다, 여기. 이렇게. F 10N으로 끌었습니다. 여기가 2m의 일을 했어. 2m 이동했어요. F는 이 물체 무엇을 해줬니? 3, 2. 그렇죠. 1을 해줬죠. 요 물체는 무엇을 받았니? 3, 2. 1 받았어. 자신의 운동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자 F가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자 F가 해준 일 얼마 몇 줄 나와? 20줄이지. 운동 쪽이지. 운동방 힘이죠. 그러므로 플러스 20줄이라고 쓰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운동의 증가량도 얼마 되는 거야? 플러스 20줄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거야 이제. 자 이렇게 얘가 등속도 운동을 한대. 그럼 알짜임이 얼마라는 거야? 제로지? 바닥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마찰력 중에서 무슨 마찰력? 정지? 도대체 뭘 보고 정지하는 거야? 무슨 마찰력? 운동 마찰력. 그렇죠. 미끄럼 마찰력.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 운동 마찰 몇 뉴턴 나와? 10뉴턴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때 F는 일을 했니? 안 했니? 안 했어. 라고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눈깔 뜨고 봐봐. 일 했어? 안 했어? 했잖아 분명히. F는 몇 줄에 해준 거야? 플러스 2줄에 해준 거예요. 왜 안 했다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거냐면 역시 결론을 자기도 모르게 외운 게 있었어요. 어서 듣긴 들었습니다. 이거죠. 알짜임이 한 일은 없어요. 맞죠? 알짜임 얼마니까? 제로죠. 1 에너지 정리도요.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가 1 에너지 정리야. 그런데 과정 무시하고 알짜임에 대한 생각만 하니까 이런 무림이 나왔을 때 일한 게 없다라는 그런 망발이 나오게 된 거란 말이야. 분명히 F는 일을 해줬어요. 하지만 마찰력도 일을 하죠. 마찰력은 어느 방향에 일했어? 반대방에 일했지? 자, 그러므로 여기 잘 봐. 왜 이것이 제목이 1 에너지 정리냐? 정리하라는 거야. 정리하세요. 보태기. 마찰력이 한 일을 정리해 주는 거야. 이 물체는 모두 두 개의 힘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찰력이 한 일의 방향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다 이거지. 마이너스 얼마? 20줄. 그래서 보태기 하니까 그래서 얼마? 왜 그렇지 구나.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제로가 돼서 등속도 운동, 운동에 관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명히 여기는 두 개의 힘이 일을 합니다. F는 일을 해주고 마찰은 외부로 일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운동의 변화는 제로가 된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이걸만 보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알짜임이 한 일은 제로가 맞아. 알짜임 일은 제로야. 하여튼 각자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할게요. 1은 벡터야 스칼라야? 스칼라. 그거 따라하지 말고. 1은 분명히 스칼라. 근데 왜 이게 붙느냐? 자, 세 가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운동 방향의 힘이었냐? 운동 반대방 힘이었냐? 그 뜻이야. 두 번째.
F가 물체에 일을 해줬고 물체는 일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플러스는 물체가 일을 받았다는 뜻이고 얘는 외부에다가 일을 해줬다는 뜻이야. 알았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물체가 일을 받았다, 외부에 일을 해버렸다. 세 번째 뜻은 적지마 이런 거. 세 개 중에 하나만 기억나면 돼.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었느냐,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었느냐 이 뜻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가 쭉 돼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바로 요거를 보면서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 수능 문제가 있어요. 자, 수능 3번을 다 같이 봅니다. 2장을 넘기면 될 거야. 자, 세 번째 줄 끝에 운동 마찰 개수는 0.1. 대게. 그렇죠. 운동 마찰 개수 0.1. 뭘 알려주는 거야? 운동 마찰을 알려주겠지. 2kg이야. 그럼 운동 마찰은 미리 딱 계산되지 않나? 몇 뉴턴이야, 운동 마찰력은? 2뉴턴이다. 자, 지금 이 문제 F라는 힘으로 끌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인자 표시해. 거기다가 운동 마찰력 2뉴턴이라 써. 이렇게. 그 다음 그래프 나와 있지? F, X. 이때 이렇게 돼 있네. 여기 몇 미터라 했어? 2미터라고 돼 있지? 바로 요 밑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3, 2. 그렇지. 누가 해준 일이야? 네, F라고 읽어요. 빨리 F. 다시 누가 해준 일이야? F가 해준 일이야. 모두 몇 개의 일을 했어? 2개의 일을 한 거야. 다 같이 펜 들고 정리합니다. F가 한 일, 보태기. 마찰력이 한 일, 이퀄.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러면 F가 한 일은 자 분명히 2m를 간 거야. 요 넓이 구하면 돼요. 넓이 얼마 나와? 아주 고난도의 도형이죠? 예. 넓이 얼마? 빨리. 30. 플러스 30이야. 그래서 F가 물체 해준 일은 플러스 30줄. 딱 쓰는 거. 큼지막하게 써. 크게. 됐지? 그 다음 마찰력이 한 일 해주라. 몇 줄? 그냥 4줄 아니지. 몇 줄? 그렇지. 마이너스 4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 얼마 나온다는 거야? 플러스 26줄.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26이다. 운동의 증가량은 26줄이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 정확하게 딱 26. 정답 몇 번 나오는가 그래서? 4번? 그 다음 여기는 숫자 하나 물어 다행이지. 기억, 니은, 디귿. 그 형태 있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F가 물체다가 생각해 뜻을. F가 물체다가 30줄의 일을 해준 거야. 물체는 30을 받았어. 그래놓고 지는 30 중에 운동 에너지는 26만 증가한 거고 나머지는 외부에다 일을 해버린 거야. 어떤 형태로? 8, 9? 열의 형태로 마찰력에 대해서 바깥으로 일을 해준 거야. 몇 줄? 4줄을 해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30을 받아서 외부에다 4줄 해주니까 자기는 26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이죠. 알겠지? 반드시 명심해. 1 에너지 정리를 이거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만 있다면 이거 한 가지예요. 지금 여기 이 단어는. 그러니까 제목이 일과 에너지야. 이거 하나만 제대로 구사할 줄 알면 어렵지가 않은데 이거 하나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렵다 그러고 취약단원 되는 거예요. 역학 에너지 보존도 여기부터 얘기가 시작될 겁니다. 알겠죠? 다시 이제 앞으로 오세요. 자, 이번에는 보존력과 역학 에너지 들어가요. 보존력과 역학 에너지. 자, 역학 에너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가 차 중딩처럼 대답해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의 합.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라 보존력과 관련된 에너지를 역학 에너지라 하는 거야. 그럼 보존력은 뭐냐? 보존력은 써있죠 여기에. 처음 위치로 돌아왔을 때의 한 일이 0인 힘.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보존력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보존력은 물론 교과서에도 보존력의 중요성이 많이 안 보여요. 하지만 모든 평가 문제라든가 물리 역학에서
보존력만큼 중요한 역할을 띠는 힘은 없다. 이런 힘의 분류는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나중에 봐봐. 일반 물리학 시간에 대학교 가셔가지고 교수님께서 꽤 오랜 시간을 보존력을 할애해서 막 침 튀기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왜? 고등학생들 보존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고요. 역할에서 보존력에 대한 분류를 모르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하도 중요하다니까 요즘은 이제 여기서 보존력이 많이 하는데 보존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완벽하게가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보존의 뜻은 뭐냐면 여기 봐. 주목해. 집중해서 생각해야 돼. 내가 얘를 위에 딱 던져 올려. 떨어뜨려요. 그럼 올라가는 동안에 운동에지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하지. 이때 공기장 마찰 무시합시다. 그럼 운동에지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한다면 분명히 운동이 감소하니까 외부로 뭔가 일을 해줘야 되지. 근데 공기장 마찰이야. 발생열에 이런 거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도대체 운동에지 어디로 가고 있냐 얘기야.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이 알고 싶어가지고 추정 10분을 계속해봐요. 최고점 올라갔어? 어라? 최고점 운동이 있어 없어? 몽땅 없어진 거야. 다 어디 갔느냐 이거야. 그것이 알고 있어 PD 수첩을 계속 피는 거야. 떨어진 거 봐봐. 떨어지니까 운동에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어라 아까 없었던 건 다 어디서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래 떨어졌어요. 하물며 출발할 때 운동의 100이었는데 어라 중간에 없어졌다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출발 시 운동의 100줄과 함께 도착해서도 그대로 운동의 100줄이야. 그럼 이것은 분명히 외부로 일을 하거나 이런 전환 관계는 없었다는 얘기죠. 단지 운동 에너지가 뭔가로 바뀐 것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모습을 감췄다가 완전히 감췄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나타나는 거죠. 올라갈 때 저장을 막 해놓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걸로. 그래 떨어질 때 다시 보이지 않던 그 양을 다시 끄집어 오는 거죠. 이때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이걸 뭐라 그랬죠? 저장되어 있는 잠재적인 첫 시간에 얘기했었지. 이걸 포텐셜 에너지란다 이거지. 빨리 포텐셜 에너지. 이거를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이 된 거야? 위치 에너지란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란 말보다는 저장 에너지란 말이 좀 더 가까운 말이에요. 빨리 저장 에너지. 정확하게 그냥 빨리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좋아요. 어차피 일반 물리학 공부하실 때 위치 에너지 이따가 수업하는 교수 앞에 쓰면은 교수가 혼나요. 이게 중딩이냐 임마 이러고. 그땐 포텐셜을 써야 돼. 빨리 포텐셜 에너지. 알았죠? 왜 위치란 말이 나온 거냐? 여기보다는 여기서 저장량이 더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저장량이 나타나니까 위치 에너지란 말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높이 개념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높이 개념이 먼저가 아니라 저장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 분명히 올라오면서 운동에 감소했어요. 어딘가 저장돼 있단 말이야.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끄집어 와요. 야, 전체량은 변동이 있어 없어? 변동이 없는 거야. 단지 운동 에너지가 모습을 감추느냐 마느냐 이거밖에 아니라고요. 이러한 짓거리를 어떤 힘이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었어? 중력이라는 힘이 이런 짓거리를 했었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원래 새로운 시각도 아닌데 우리 못해도 중력 하면 별거 없잖아. 중력이라는 것의 특성이 하나 뭐냐면 어떤 외부에다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단지 운동 에너지를 감췄다 꺼냈다 감췄다 꺼냈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완전 범죄를 꿈꾼 놈이 바로 누구예요? 중력이라는 힘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칭하는 거야. 즉, 봐. 운동 100이었는데 돌아와서 100이야. 중간에 한 일량 없는 거지? 처음 위치로 돌아왔을 때 한 일량이 없는 힘, 제로인 힘. 이걸 보존력이라 한다 이거죠. 알겠죠? 그럼 비보존력은 뭐냐? 이게 아닌 거야. 비보존력에는 대표적으로 마찰력, 저항력이에요. 자, 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원래 위치가 여기였는데 자, 갔다 돌아올게요. 처음 위치로. 다시. 쓱쓱. 자, 무슨 역이야 이거?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었죠? 처음 돌아왔습니다. 한 일량이 없을까? 이런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볼래요? 자, 쓱쓱. 아 뜨거. 분명히 뭐 발생했어? 열 발생, 열로 전환시켜버렸죠? 이런 힘들은 보존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래? 비보존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보존력이 중력만은 또 뭐가 있느냐? 탄성력, 만율력, 전기력.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물리 1이기 때문에 이 전기력에 대한 것과 만유인력에 대한 이 역학 에너지는 물리 2에서 할 거고 우리는 물리 1이기 때문에 중력과 무슨 역을 하면 돼? 탄성력을 이해하면 돼. 자, 탄성체 보자. 이게 벽이고 용실의 원래 길이가 여기야. 여기 원래. 무슨 점이라 했죠? 여기를 원래 길이를? 평형점. 합력이 없는 거. 탄성체로 된 거. 이걸 잡아당길게요. 내가 딱 잡아당겼어. 그럼 내가 뭘 해줬지? 일을 해줬지 분명히. 그럼 해준 일량은 분명히 뭔가로 있어. 운동해야지 있어야 되는데 운동해야지 안 보이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몽땅 저장해 놓은 거예요. 저장 에너지야. 무슨 에너지? 원어로?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이라는 말을 자꾸 쓰세요. 어차피 쓰게 돼 있어, 물리학에서는. 빨리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원래 길인데 잡아당기면서 일을 해줬거든요.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 나는 지금 여기다 일을 해줘서 얘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켜 놓은 거야.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나는 이제 역학을 제공해 준 거야. 이때가 역학 보존이 아니지 당연히. 난 증가시켜 놓은 겁니다. 역학 에너지를. 자, 이상 넣었어요. 뿅 돌아갑니다. 무슨 역이 일하죠? 탄성력이 운동줄이 일하죠. 그럼 탄성력이 일을 하면서 운동에너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그럼 돌아갈 때 운동의 증가해? 도대체 운동의 증가는 어디서 온 거니? 아까 처음에 저장되어 있던 포텐셜 에너지를 끄집어 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위치 평균점이야. 그럼 여기 지나치면서 운동이 최대화 되겠지? 저장량이 있어 없어? 없지. 몽땅 다 끄집어 온 겁니다. 이제는 압축이 될 거야. 자, 탄성력이 한 일에 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왜? 운동 입장 탄성이 일로 향하니까 원래 위치. 탄성력을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운동의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도대체 감소한 양 다 어디 갔느냐 이거. 어떻게 되고 있겠니? 다 저장해놓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 최대 압축이 됐어요. 순간 속도 제로지? 운동 에너지 얼마야? 제로죠. 몽땅 어디가 있는 거야 전부 다. 다 저장돼 있는 거야. 다시 돌아옵니다. 운동이 다시 어떻게 되니? 다시 증가하고 있지? 그럼 저장량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지? 줄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원래지 확 지나가요 평균점을. 속도 최대지? 이때 운동의 이제 만빵이지? 저장량이 있어 없어? 없지. 결국 계속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역이? 무슨 역이 이짓거리 하고 있어? 탄성력이 이짓거리 하고 있죠? 탄성은 또 운동의 질을 다른 걸로, 다른 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끄집었다, 넣었다, 끄집었다, 넣었다. 완전 몸질을 꿈꾸는 놈 무슨 역이라고요? 보존력이다 이거 탄성은 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보존력에는 두 가지 있는 겁니다. 탄성력과 무슨 력? 중력.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보존력에 대한 또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 써놓으세요. 이건 거기 안 써놨을 거야. 경로에 상관없이라는 뜻. 자,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의구심도 여기서 다 해결돼야 돼요. 얘는 빗면이 있는데 이게 S야. 빗면 길이가. 가게 세타야. 이때 어떤 물체인지 내려온단 말이야. 마찰은 무시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슨 역이 일한다 그래요? 이런 경우에. 중력이 일한다 그러지. 근데 원래는 말이야. 이때 일은 중력이란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이죠? mg sin 세타. 중력의 빗면 성분이지. 분명히 중력의 빗면 성분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중력이란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왜 그랬느냐? 보자.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mg sin 세타 곱하기 이동거리 빗면 길이 s 이거죠. 얘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자. 문제 뜻에 수능 문제 중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뜻이. 보존력이기 때문에. 이때 일은 힘 곱하기 분명히 요 낙하거리 h 이게 되겠지. 이때 힘은 무슨 역이야? 중력. 잉글 버전 mg 이거야. 그런데 요 h와 s형을 따져봐. s에다 뭐 곱하면 h가 나와? 사인세로 곱하면 되겠지. mg 사인세라지. S 사인세라지. 맞지? 그럼 이거하고 어떤 거야 지금? 같은 거잖아. 경로에 상관없어. 경로에 상관없고 얘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도달속력 다 똑같다 그래. 응? 왜? 경로에 상관없이 보존력 방향에 해당하는 연진 높이는 똑같으면은 결국 중력의 한 일이랑 모두 어떻다는 거야? 같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에 상관없이 연인도 똑같고 마찰 없다면 도달속력 모두 똑같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지. 알았죠? 그래서 경로에 상관없단 말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됐어요? 지워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역학 에너지라는 것은 보존력 관련된 에너지야. 왜냐하면 봐라. 여러분 지금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썼을 때 다른 어떤 힘을 얘기할 때 위치 에너지가 함부로 나오진 않죠. 뭐 할 때만 나와요? 꼭 중력 얘기하고 탄성력 얘기할 때만 나오는 거죠. 보존력과 관련된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위치 에너지가 다뤄지는 거야. 즉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한 커플이야. 떼낼 뗄 수가 없어. 알겠니? 위치와 운동은 한 커플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숨으면 저장 위치에 되는 거고 저장 위치에 끄집어내면 뭐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경우를 보자.
여기 2kg 있어요. 이제 오른쪽 쓱 넘어옵니다. 오른쪽으로 쓱 넘어오세요. 오른쪽 넘어와. 여기 2kg이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지금 3m를 떨어집니다. 이때 요 2kg에 해당하는 중력은 몇 뉴턴이죠? 20뉴턴이죠? 그러면 이제 1에너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보존력 중에 지금 무슨 력 얘기를 하는 거야? 중력을 얘기하는 거야. 자, 중력이 한 일은 바로 운동의 변화량인데, 자, 얘기해주라. 중력이 한 일은 몇 줄이야? 부호까지. 부호까지 얘기해봐. 운동 쪽의 힘이야. 플러스 60줄의 1을 중력은 얘한테 일을 해주는 거야. 자신은 운동에서 얼마 증가하는 거니? 60줄 증가하는 거죠. 됐어요? 결국 이런 상태를 우리가 역학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뭐냐? 여기에 저장량이 이렇게 있었어요. 중력이란 보존력이 이 저장량을 그 일의 끄집어 와. 저장에너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그 양이 몽땅 운동에너지 증가해. 결국 전체 값은 변동이 있어 없어? 변동이 없는 거지. 이런 경우에 역학에너지가 보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때 왜 위치에너지가 mgh냐? 봐. 공이 떨어지는데 그냥 위치에 mgh 이러고 외웠어. 정확하게 봐 이제. 얘가 떨어지면 분명히 운동이 이만큼 증가해. 그럼 도대체 뭔가 처음에 저장량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 저장량이 궁금한 거야. 저장량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 중력이 얼만큼의 일을 해서 이걸로 만들었길래 저장량이 나타나 있었던 거냐. 그 저장량이 궁금해서 중력이 한 일을 해보니까 중력 F, mg에다가 떨어진 거리 h 이만큼의 일을 중력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운동이 증가한 거야. 그럼 저장량이 바로 뭐구나? 이 양이구나. 그 저장 위치 에너지가 mgh가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또 거꾸로 내가 들어 올렸어. 운동이 이제 안 보여.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저장돼 있는 거지. 그 저장량이 도대체 뭐냐? 내가 한 일이 뭐냐? 중력만큼의 h를 높였으니까 내가 해준 일이 바로 이 값이다 이거죠. 저장량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포텐셜 에너지란 말이야. 알겠어? 또 탄성 에너지 얘기해보자. 그냥 아까 처음에 우리 탄성력 할 때 얘기했었는데 똑같은 얘기 했었죠 그때. 탄성체가 있는데 잡아당겼어요. F, X야. 내가 뭘 해줬어? 3, 2, 1 해줬어. 저장돼 있는 거야. 그 양이 궁금한 거야. 내가 해준 일 양이 저장량이야. 위치 에너지량이야. 이 넓이를 구하니까 어떻게 나와? F 오파 X의 반이니까 2분의 FX가 나온 거고 F 대신에 KX 보니까 2분의 1 KX제곱이 나온 것이죠. 저장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나온 것이야. 무턱대고 MJH 2분의 KX제곱 외우지 말고 뜻을 담으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지금 내가 들어 올리거나 잡아 끌거나 어떤 저장량을 만들어줬어요. 이 양은 다른 걸로 전환되면 안 돼. 표현돼봤자 운동 에너지로만 표현되는 상황에서 역학 보존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공기 저항력이 4N이 작용했어요. 몇 개의 힘이 이물체에 일을 하죠? 2개의 힘이야. 정리해야 되겠지? 1N을 정리하는 거죠. 보태기 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공기 저항력이 한 일을 해줘야 되겠지? 보태기 하면 얼마 보태야 돼 여기다가? 부호까지. 그럼요. 마이너스 12. 그럼 이게 아니지. 얼마 되는 거야 이제? 플러스 48이 되는 거죠. 또 해석합니다. 중력은 이 물체에다가 60줄의 일을 해줬어요. 중력이 이 물체에 60줄의 일을 해줬다는 얘기는 끄집어 온 양이 얼마라는 거야? 60줄을 끄집어 온 거야. 이게 모두 운동으로 표현되면 보존되는 거야. 그런데 60줄을 끄집어 내왔는데 운동 에너지는 48만 증가했다라는 거야. 그럼 새 나간 게 몇 줄이야? 10이 새 나갔지? 그럼 전체량의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긴 거죠. 이건 역학 에너지가 보존능이 아니라 역학 에너지가 손실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 다음 또 어떤 물자 떨어집니다. 지금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마찰에서 열 발생하겠지. 그럼 이때 발생한 이 마찰에 대한 열 에너지, 마찰에 대한 일은 이 물체의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여? 위치 에너지 감소하라는 말을 지금부터 쓰면 안 돼. 위치의 감소하여가 아니야. 그런 단어 하나 잘못 쓰는 것이 혼동을 만드는 거야. 야, 봐. 공기저항이 있건 없건. 이게 있건 없건. 끄집어 나온 양은 그냥 얼마야? 60이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몇 줄이야? 60줄이지. 있건 없건 위치 감소량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생겨서
전체량이 줄었지. 그러니까 위치의 감소가 열 발생한 게 아니라 무슨 에너지 감소가? 전체량. 역학 에너지 감소량이 이거에 마찰 열 에너지로 손실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절대 물체 위치의 감소 있다고만 함부로 쓰지 마, 이제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자, 이 물체 떨어집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게 잘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떨어집니다? 마치 열 발생했어요. 이 발생한 열 에너지는 물체, 무슨 에너지 감소하여? 그렇지. 역학 에너지 감소하여. 이러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정확히 해놓지 않으면 혼동이 생기는 건 나중에 가서. 알았지? 이런 경우는 역학은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무슨 역만 일할 때? 보존력만이 일할 때. 보존력만이 일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한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알아두자라고 있죠? 알아두자. 거기에 알아두자 네 글자 있죠? 흰 글씨. 그거 지우세요. 내용을 지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알아두자의 네 글자를 지워요. 흰 글씨 잘못된 거 미스프린트야. 알아두자 미스프린트야. 지워. 알아두자 아니야. 뭘 알아도 알아두기는. 위에다 새로 쓰세요. 네 글자 알아두자 위에다가.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다 새로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다 지웠어요? 알아야 해. 중요한 말이야. 알아야 해. 알아두자가 아니야. 알아야 해. 그래서 여기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오고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서로 싸워야 돼, 머리로. 머리 들이박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어떤 나쁜 버릇이 있냐면 위치 에너지를 높이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때 위치에 커지니 작아지니 뭐하니 대답 잘 나와요. 그러다 이제 탄성체 가면 혼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릇이 높이만 보는 버릇까지니까 탄성할 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갖지 마세요. 높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근데 보존력이 운동방으로 작용하는 거야. 여기서 보존력은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력? 중력. 또 하나? 탄성력. 다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운동방으로 보존력이 작용해요. 보존력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력? 중력. 또 탄성력. 싸잡아서 딱 해버리란 말이야. 그래야 높이로만 편향되는 게 없어지는 거야. 다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보존력이 작용해요.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력? 중력. 탄성력. 다시.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데 보존력이 작용해?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력? 중력, 탄성. 한꺼번에 하세요, 이거를. 자, 이제 안 할게. 어떤 물체인데 보존력이 작용해? 운동적으로 보존력이 작용해요. 보존력 한 2번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럼 운동에너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이때 저장량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즉, 보존력의 한 2보가 플러스란 것과 동의어가 저장 위치 에너지 감소란 뜻이야. 다시 이번에는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데 반대로 보존력이 작용해요. 그럼 보존력 한이 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럼 저장량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 그렇지. 왜? 운동에너지 감소한다는 것은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높이엔 따지 말고 뭐로 써있죠? 보존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보존력 한 2보 플러스다. 그러니까 이퀄이니까 운동 변화는 플러스 된 거지. 이때 보존력 한 2보 플러스라는 것은 생각다 뭐? 보존 플러스야? 저장 에너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한 뜻이죠? 즉 동의어. 동의어가 바로 저장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라는 뜻이에요. 꼭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겉달 껴서 들은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래서 왜 일 에너지 정리할 때 꼭 위치 변화가 아니라 운동의 변화입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분명히 위치의 변화, 그래 중력이나 탄성력 같은 보존력 얘기할 때는 요 의미가 바로 위치 변화를 뜻하는 거야. 저장 에너지 변화를 뜻하는 거야. 꼭 동의어라고 써 거기다가. 그 다음 보존력 아니고 마이너스다. 당연히 이퀄이니까 운동 변화랑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자 이것과 동의어가 뭐라고? 또 생각다 뭐? 높이 생각하지 마. 어떤 움직이는데 보존력이 마이너스 1을 해줘. 저장량 어떻게 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저장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동의어는 위치 에너지 증가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의 증가량이다. 위치의 증가량이 운동의 감소량 했던 것이 바로 요 결론을 얘기를 한 거야. 요 결론을 얘기했던 것이다. 그렇죠? 중간 과정 분명히 생각을 담아야 되고 체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떤 공부든 간에 복습 없는 공부는 완성될 수 없어요. 알겠죠? 정말 웃은 게 뭐냐면, 이 스카이 찍다 보니까 이제 스카이 강좌편 이렇게 봐요. 강좌편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 김 선생 강의는 꼭 복습이 필요합니다. 복습이 안 필요한 강의가 어딨어? 여러분 어느 수업이든 어느 공부건 어느 자기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그걸 되새김질하고 복습하는 그 순서가 자기한테 없으면 절대 자기 것이 안 돼요. 들을 때는 당연히 이해되죠. 왜? 여러분들은 이해하려는 목표, 나는 이해시키려는 목표니까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이 강한 시간이 된단 말이야. 근데 문 닫고 딱 나가는 순간에 까먹게 돼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럼 그거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되새김질로 자기가 분명히 자기 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들을 때 이해됩니다. 이거 일주일 지난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책을 안 보게 되면 이제 또 다 까먹어요. 별로 어려운 논리도 아닌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버릇이 안 들었으니까. 보존력에 대한 공부 지금 제대로 한 거 처음에서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되는 상황에서 별거 아닌데 나중에 딱 지나가면 뭔가 좀 왜? 보존력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빨리 보존력. 이제 또 이거 100번 읽어야 돼. 빨리 보존력. 두고 봐. 나중에 일반 물리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무지하게 침 튀기면서 하는 게 바로 보존력이에요. 알았죠? 이게 꼭 돼야 돼. 그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역학이나 이제 보존이란 그 첫 번째 뭐라고 썼어요? 두물체 역학의 총량, 위치에는 운동하면 항상 일정하게 써있죠. 이 중딩 때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아주 유치한 그 서술이에요. 역학 에너지 보존이란 뜻이 뭐냐? 거기다 이거 써놓으세요. 역학 에너지 보존 제목 옆에다가 딱 써놔. 이렇게. 이겁니다. 보존력이 한 일이 모두 운동에너지 변화량일 때 이게 역학 에너지 보존이야. 그래서 항상 옆에 끝에 괄호하고 단 이 글도 우리 중3 때부터 봤죠. 뭐라고 써있어? 괄호 속에 외력의 작용을 무시할 경우 이렇게 써있지? 보여?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보존력 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여기 봐. 주목. 얘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때, 이거 무슨 역이죠? 중력. 무슨 역이지? 장력. 공기적 마찰은 무시하고, 중력과 장력이 이물질 작용해서 떨어져요. 지금 이 상황이 역할에서 보존되니 안 되니? 자, 이제 뭐냐면, 평소 같으면 당연히 보존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존력이니 뭐니 보존력만 일하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소심해지는 거야. 그러나 제가 얘기를 할 때 보존력만이 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었지. 보존력 외에 다른 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 분명히. 응? 현재 얘가 승호 운동은 이쪽이지. 장력은 위치 벡터야. 몇 도각도야? 위치 방향과 몇 도각도야, 이거? 90도죠? 이 장력을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아이, 왜? 90도가 일 안 하잖아. 야, 그런 거 있지. 중3 때 물상 시절에 보면은, 중3 물상 5월달 중간고사에 꼭 1번과 5번에 나오는 문제가 꼭 하나 있어요. 전격 캐스팅물, 철수, 전격 소품, 책가방. 철수가 책가방 들고 움직인대요. 일해, 안 해? 안 한다. 너무 절대 이 책가방은 영희한테도 안 맡겨요. 꼭 철수한테만 줍니다. 일해, 안 해? 안 하지. 왜? 힘의 방향이 위치 벡터에 기여한 게 없단 말이야. 일 안 했다 그러죠? 자, 물론 중력에 다른 힘이 있지만 이때는 얘가 일을 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역할 보존돼야 안 돼? 보존돼야 안 돼요? 보존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상합니다. 이상하네요. 전기가 왜 나갔지 갑자기? 어이구, 전기 오른다 이거. 놀랬지? 잡아라. 자, 통쾌하다. 자, 좀 밝은 데서 할까요? 자, 일로 봅시다. 자, 여기 보자. 응? 표정 좋았어요. 자, 그 골룸의 표정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데, 중력, 장력, 역할에서 보존돼 안 돼? 보존돼. 장력 있지만 장력은 일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운동만 직각이니까. 그 다음 이상합니다. 아까는 이제 꺼져서 이상했고요. 이제 여기 와. 이상합니다. 얘는 이렇게 가는데요. 왜 중력이 이랬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 중력. 보존력의 정의 중에 뭐라 했니?
경로에 상관없다 그랬죠. 그지? 경로에 상관없이 뭐만 따지는 거야, 지금? 보존력 방향인 중력 방향 연진도편 따지는 거죠. 또 이거 들었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제일 무서운 게 그 암기 버릇이에요. 무서운 게 뭐냐면 장력 이거 일 안 했다 이게. 어떤 문제 이렇게 했는데 중력이야. 근데 끈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어. 장력 일 안 하니? 이때는 하는 거야. 알겠죠? 운동방 이쪽이니까 뭐 들어 올리든 밑으로 내려가든 장력 2에 기여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런 얘기도 이제 문제하다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또 이런 거 봐봐. 빗면에 마찰 무시합니다. 마찰 없어요. 얘가 떨어져요. 마찰 없습니다. 이거 모두 몇 개 힘 있어요, 여기에? 몇 개 힘? 중력. 또 무슨 력? 수직항력. 두 개가 있죠? 이때 역항력이 보존돼야 한대. 보존된다? 왜? 수직항력은 일을 하니 안 하니? 안 하지. 얘만 일하지. 종로가 다른데요? 상관없다 그랬지. 무슨 역이니까? 보존력의 일종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뒷자로 넘어가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80쪽에 4번을 봅시다. 80쪽에 4번. 별표 치고 그림은 사다리차의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좀 수능 4번입니다. 질량 M인 이삿짐을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을 따라서 일정한 속력 V 대게대게대 일정선 V로 S만큼 올린 걸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걸 찾아라. 자, 이 문제를 풀 때요. 그냥 뭐 대강 감은 이게 답이다 이러겠지만 그 찝찝함이 있는 것은 그 내용을 정확한 개념에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답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제 이것이 변형되면 거기서 이제 혼동이 생기는 거야. 먼저 이런 사다리차가 있는데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야. 이때 이 물체에는 물론 중력과 항력이 있지만 자, 얘가 지금 R자임이 얼마라는 거야? 등소를 한다 그랬으니까. 제로죠, 분명히. R자임 제로. 일전소이 몇 쳐놨나요? 그러면 결국 중력 항력 합인 이쪽에 중력의 무슨 성분? 빗면 성분 mg 사인스라 요 크기와 위로 빗면 위로 향하는 무슨 력? 동력. 동력이 끄는 거 아니야, 그지? 전동기로 바뀌어도 돼. 응? 전동기 끄는 힘, 동력, 뭐 줄이면 장력 상관없습니다. 이때 이게 동력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이때 동력과 요 중력 사인스라 크기가 어떻다는 거냐, 지금? 같다라는 거죠. 됐어요? 연습합시다. 펜 들어. 1 에너지 쓰는데 모두 몇 개 힘을 했어? 2개 힘을 했어. 물론 요 안에는 중력과 항력이 있지만 항력은 일 안 하니까 그냥 중력이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중력이 한 일이 있고 보태기. 그 다음에 동력이 한 일이 있죠. 이것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건데 부호까지 따져보자. 중력이 한 일을 보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중력이 한 일을 보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니까 마이너스죠. 동력이 한 일을 보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분명히 플러스죠. 두 양의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얼마 된다? 제로다 이거죠. 됐어? 이때 요것과 동의어가 뭐야? 동의어. 위치, 에너지. 올라가는 건 생각하지 마. 올라가는 생각하지 마. 그거. 자꾸 버릇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간편하니까 올라간다,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탄성 때 힘들어지니까 자, 중요한 일이 마이너스야. 운동하는데 반대로 작용해. 저장 에너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 그렇지. 그렇게 나가는 게 정확하게 체감이 되는 거란 말이야. 위치 에너지 분명히 증가하는 거야. 맞지? 이제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동력은 이 물체다가 뜻이 뭐라고? 일을 해주는 거야. 일을 해줬는데 모두 위치 증가량이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없고. 역학 에너지 이만큼만 증가시켜 준 거야, 동력은. 알았죠? 즉 보이지 않는 저장량을 만들어 준 거야, 동력은. 됐어요? 운동의 변화는 없고. 자, 그럼 기억번. 사다리차의 동력장치 일률. 기억번. 동력장치 일률 모두 미추쳐. 동력장치 일률 P야. 현재 동력에 대한 인류를 얘기합니다. 그럼 인류는 시간분의 1이라고 썼죠. 문제가 무슨 일량 나온 것도 아니고 결국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된다고 썼어. 그지? 이때 동력의 크기 나왔잖아. 동력 크기 뭐라고? mg 사인세라 크기 똑같다 그랬죠. 그러므로 mg 사인세라 v 이거죠. 됐지? 그래서 기억번 틀렸네요.
니은번. 중력이 이삿짐에 한 일, 대개대. 중력이 한 일, 대개대. 야, 중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 바로 뭐야? 이거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여기에 마이너스는 붙여놨지만 벡터야 스칼라야. 스칼라니까 마이너스 이름만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는. 의미가 따로 있는 것이었잖아. 이 의미는 아까 설명했듯이. 그럼 중력이 한 일을 구하는데 자 중력이 한 일은 물론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하지만 1의 양에는 스칼라니까 붙일 필요가 없는 거야. 한 일은 야 중력이 뭔데? mg. 연립 높이가 뭔데? h. mgh 이거야. 위치 증가량 이거야.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알아도 문제 지정한 기호가 아니지. 문제 언급이 없잖아. 그러니까 주관식도 마찬가지고 주관식 딱 써라 그랬을 때 mg처럼 틀린 거예요. 여기 나온 걸로 얘기를 해줘야 돼 물리량을. 객관식도 얼마든지 그걸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맞냐 할 때 자 h라는 것을 뭘로 고쳐야 돼? 사인세라는 거죠. s 사인세라죠. 그래서 mg s 사인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 아니면 그냥 직접 보고서 그래 빗면에서 이거는 mg 사인세라니까 s다. mg 사인세라 곱하기 s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쪽에 mg 사인세라 곱하기 s 알았지?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네. mg 사인세라 s 이렇게 돼야 돼. 아니 뭐 mgs 곱하기 사인세라 이러든가. 그 다음 디귿번 이삿짐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였다. 얼만큼? 이만큼 증가하였다라는 거죠. 누가 일을 해줘서? 동력이 일을 해줘서 역할 에너지를 증가시켜 놓은 거야. 위치 에너지만. 됐어요? 그 다음 오른쪽 봅니다. 5번 별표 쳐봐. 이건 직접 푸는데 다 같은 경우 봐봐라. 다번. 다 보자 그래. 첫 번째 줄에 마찰있는 빗면에서 일정한 속력 대게. 야 가번은 뭐니? 역학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지. 모두 손실이야. 공부할 땐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해. 정리합시다. 가번 그림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번 그림은. 밝은 곳으로 가자. 자, 빗면 내려오는데 무슨 운동 한다고? 빨리빨리. 무슨 운동? 등소 운동이야. 그러면 정리합니다. 쓰세요. 중력의 한 일, 보태기 마찰의 한 일, 이퀄 운동의 변화량. 근데 중력의 한 일 보면 플러스고 마찰의 한 일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두 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 중력의 한 일 보면 플러스다. 동의어는 위치 에너지 뭐지?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죠. 됐어요? 원래 이 감소량이 100% 운동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모두 뭘로? 마찰에 대한 손실로 손실되는 거죠. 됐어요? 역할 에너지 다 손실이야. 그러니까 끄집어 왔는데 다 손실되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 나번. 나번은 공기장 마찰 무시라고 문제 제일 끝에 있을 거야. 찾아봐. 공기장 무시. 그치? 공기장 무시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 떨어져. 이건 볼 거 없죠? 이거는 그냥 중력이 아니라 모두 뭐가 되는 거야? 운동 N 증가가 되는 거죠? 이게 역할 보존이야. 그러니까 나번은 뭐 쓸 필요도 없어. 중력이 아니라 모두 운동의 변화량. 역할 보존되는 거야. 이거 동의어는 플러스니까 위치 에너지 뭐야 돼?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것이야. 됐지? 그 다음 다번에서 세 번째 문장을 읽어봐요.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나타냈다. 네개. 물론 이거는 이제 원리가 뭐죠? 코일통에다가 자석을 떨어뜨려 접근시켰더니 전기가 발생하더라. 원리? 전자기 유도 현상이야. 뒤에 남은 범위다. 근데 그 현상을 모르더라도 생각해봐. 자석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없으면 자석에 대해서 중력이 일을 해주고 100% 운동 증가가 되겠지. 자석의 위치 감소의 운동 증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코일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면서 전류가 흘러. 저항체의 전류는 뭐 발생하나요? 8, 9? 열 발생하요. 도대체 발생한 열이 어디서 왔냐 이거야. 자석에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여? 위치 에너지가 맞는다 그랬죠.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감소야. 그러니까 자석의 위치 에너지 어쨌든 감소가 돼 있어. 근데 100% 운동 증가가 아니라 이런 코일 때문에 일부만 운동 증가하고 일부는 열 발생시킨다 이거지. 그러니까 역할이 감소된 거죠. 그래서 일단 거기 보기에
기억, 니은은 맞는 게 됐고, 디귿번을 보니까, 물론 디귿번 틀린 얘기잖아. 근데 C의 뭐라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라는 단어 안 썼죠? 역학 에너지가 증가한다 틀렸지? 역학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쉬는 동안에 문제 풀어놓으셔야 되는데 몇 번을 풀어주냐면 8번, 뒷자리 8번 별표 그 다음 88쪽에 7번 별표 수능 8번과 탐구 7번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 수능 8번과 탐구 7번. 자, 한 20분만 더 할 거니까 요거 문제 풀어놓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